네, 안녕하세요. 지난 챕터에 이어서 이번 챕터는 디지털 광고와 데이터 섹션 중에서 데이터 수집의 원리와 구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운영을 할 때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섹션에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엮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수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데이터 수집, 왜,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이번 섹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디지털 광고를 운영을 할 때 아니면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행동들을 추적하고자 할 때, 자, 이제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자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필드에서 업무를 해보면 막상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수집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영역들을 조금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요 강의를 듣는 요 섹션을 전체적으로 듣는 분들께서는 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디지털 광고를 운영을 해서 디지털 광고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클라이언트 분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 왜 하는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첫 번째, 당연히 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떤 서비스, 어떤 항목에서 지금 우리 서비스의 정체가 와 있는가?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용자들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서 많이 이탈을 하는가? 그런 분석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영역들을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광고 활용 방안 고도화 영역이죠. 당연히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저장이 되고 있어야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전환을 일으키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타겟팅이나 리타겟팅과 같은 조금 진보한, 고도화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리타겟팅 방법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더 적합한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내보내는 영역들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런 영역이 이제 고도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영역일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이유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외에 대한 영역들이 서 있으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더 철저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영역들, 지금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런 영역들을 내부에서 모르시면 나중에 보안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정보 보호 관리법에 의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명확히 해서 지금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왜 수집해야 되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사내에서 아니면 클라이언트 분들께 제안을 드릴 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수집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우리 데이터를 수집합시다 라고 해서 아니면 GA 스크립트를 설치를 합시다. 아니면 특정 분석 툴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수집이 되지 않고요. 제가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장표인데 0과 7 그리고 3입니다. 그 데이터 수집할 때 뭐가 0이고 뭐가 7이고 뭐가 3일까요? 자, 우리가 기도, 자, 데이터가 잘 수집되게 해주세요. 내가 광고 운영할 때, 퍼포먼스 광고 운영할 때 성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환 측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 잘 활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0의 의미를 갖고요. 자, 우리가 설계, 얼마만큼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설계해서 반영할 것인가. 미리 이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영역이 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결과를 확보하고 실제 디지털 광고까지 연결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한 7할 정도가 투여가 됩니다. 설계, 블루프린트 잘 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뭐 분석 대시보드에 뭐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든지 어트리뷰션 툴에서 특정 어트리뷰션 결과를 확보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체 영역에서 한 3할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설계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개발팀과 잘 논의해서 깨끗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 이 설계 영역이 이 전체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의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소스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연동하는지부터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 소스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세션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웹과 앱이 있겠죠. 이 웹과 앱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SDK와 스크립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 행동 데이터나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케터가 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자 혹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도움 혹은 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연동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DK나 스크립트를 우리 서비스에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고객의 온라인 행동 데이터, 그리고 프로파일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랑은 조금 그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세션에서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 고객 데이터 통합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소스라고 이제 사내에 갖고 있는 데이터 소스라고 한다면 뭐 ERP 데이터나 아니면 뭐 콜센터에서 받는 CS 데이터 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데이터 구조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는 멤버십 정보라든지 쿠폰 발급 여부, 지금 이용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들, 이런 프로파일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스에서의 결제 데이터, 뭐 방문 데이터, 아니면 매장에서의 어떤 상담 후에 우리가 남긴 기록 데이터, 그 다음에 저희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한 어떤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연동 방법은 사실은 만약에 이용자가 매장에 가서 결제만 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고객분의 어떤 식별값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멤버십 아이디를 통해서 이 값을 식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사가 예를 들어서 뭐 멤버십 아이디가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사실은 그건 물리적으로 방법은 없고 고객의 그 재방문이라든지 어떤 리워드를 주면서 재판매 혹은 크로스셀, 업셀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멤버십 아이디를 구성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과 이제 별개로 어떤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ERP 콜센터나 아니면 포스와 같은 오프라인 데이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미리 가정을 해야 되고요.
오프라인 데이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담이나 뭐 방문, 뭐 결제와 같은 데이터들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키오스크나 ERP 콜센터 쪽에 뭐 SDK나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 투 서버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뭐 CSV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웹이나 앱에서 지금 사용되는 SDK나 스크립트 외에 이 두 가지 영역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온오프라인을 좀 통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좀 빈번하게 회자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낯서시더라도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고객사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맛보기로 파악하신다는 관점에서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앱 예시를 먼저 볼게요. 뭐 앱 광고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기도 했고, 뭐 웹 영역은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자료들이 있어서 앱을 중심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다 다루기에는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앱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DK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앱에 서비스되고 있는 패키지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APK 파일이나 IPP 파일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APK 파일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알맹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PA 파일은 이제 구글이 아닌 앱스토어에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패키지 파일들 저희가 뿅뿅뿅뿅 하고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 속성 파일들, 알맹이 파일을 APK 파일과 APA 파일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SDK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설치가 되어야 돼요. 이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이제 약자인데요. 뭐 이 약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SDK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앱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수집하는 기능, 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능을 고객사분들이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어떤 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서 쓰잖아요. 뭐 PPT도 사실상 우리가 사서 쓰는 거고, 엑셀도 우리가 사서 쓰는 거죠. 그것처럼 고객분들이 이 앱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광고 운영을 하거나 분석을 하고자 하면 이 서드파티 SDK라고 하는 것을 이 알맹이 파일에 설치를 하는 순간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석 솔루션, 뭐 GA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서드파티 SDK 스크립트죠. 그 GA 파일을 설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디지털 광고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레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뭐 하늘에서 뚝 데이터 수집 방법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SDK 혹은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비스에 설치 혹은 데이터 연동을 해서 활용한다. 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SDK나 스크립트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뿅뿅뿅뿅뿅 올라오지 않아요.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고객의 행동 데이터, 어떤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이 스크립트, 이 설치된 장치로부터 확보를 해야 될지 미리 설계를 하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집을 해야 돼.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고객의 행동 데이터와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선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눈에 보이는 영역도 아니고 마케터분들에게 친숙한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두 개만 잘 구분을 하셔도 이 데이터의 어떤 수집되는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고객의 행동 데이터는 말 그대로 행동 이력을 기반으로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자,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연동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올리는, 그리고 그 유일하게 떠올리는 데이터가 이 행동 데이터일 겁니다.
자, 서비스 방문. 언제 어떻게 방문했어? 자, 회원가입은 언제 했어? 어떻게 로그인하고 어떤 상품을 받고 뭘 구매했어? 이런 데이터들, 이런 시계열에 따라서 고객의 액션을 따라가는 이런 데이터들을 행동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파일 데이터는 뭘까요? 자, 내가 이런 분석을 하고 싶어요. 어제 특정 주얼리 카테고리를, 식료품 카테고리를 구매한 이용자들의 회원 등급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회원 등급은 고객의 행동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고객의 회원 등급은 최신 상태로 계속 갱신되는 데이터입니다. 오늘 나는 예를 들어서 블루 등급인데 내일은 제가 실버 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고객의 행동을 시계열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최신 상태를 반영하는 고객의 어떤 데모그래픽 데이터처럼 이 행동 데이터는 관련 없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프로파일 데이터로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성별, 연령, 닉네임,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매장, 언제든지 최신 상태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되어야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프로파일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닉네임도 구분을 하고 회원 등급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어제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를 3건 이상 했는데 그 중에 성별이 연령이고 회원 등급은 VIP야.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실제 디지털 광고에 운영을 해서 코어한 이용자들을 확보를 하고 확장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보통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고객 행동 데이터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 넣어야 되는 데이터는 이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도 있다는 거. 그래야 고객의 행동과 고객의 속성 값을 묶어서 같이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두 번째 구분 영역이에요. 상위 이벤트와 하위 정보 데이터를 구분하시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구매했어요. 자, 우리 애드 투 카트 장바구니 담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디지털 광고에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저 구매했어? 뭘 구매했는데? 어떤 컬러를 구매했는데? 몇 개나 구매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타겟팅이나 리타겟팅에 활용하기도 어렵고요. 원하는 데이터들이 매체사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최적화도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 건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상품이 구매가 됐고 얼마만큼 구매가 됐는지를 알아야 구매에 대한 속성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로아스라든지 ROI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하위에 있는 속성 값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애드 투 카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데이터, 구매가 있으면 프로덕트 아이디, 상품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상품이 속한 카테고리, 남성이냐, 여성이냐, 가방이냐, 아니면 주얼리냐, 이런 카테고리들, 얼마의 상품이냐, 몇 개를 샀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매된 가격은 얼마냐, 이런 하위 속성 값들이 붙어 있어야만 구매라고 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실질적인 디지털 광고의 결과값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위 이벤트와 하위 이벤트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연동을 하시더라도 이 두 개의 구분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개념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거를 직접 개발을 해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마치 엑셀 작업을 하듯이 이 상하이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된 어떤 속성이나 원리 구조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개념적으로라도 넣고 계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연동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모든 데이터를 다 연동해야 되나? 우리 사이트, 우리 앱, 아니면 내가 타겟하는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일단은 쌓아놔야 되나?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 옆에서 보면 저희 그 필드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우리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다 쌓아주세요. 혹은 이제 쌓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툴을 통해서 연동을 통해서 수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동을 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들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자동으로 데이터가 막 수집이 되는 게 아니면 결국엔 이거를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동을 위해서 스크립트 설치 작업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리소스거든요. 사람의 리소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소스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연동을 해봐야 나중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오히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했는지 더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섹션, 세 가지 내용들만 좀 숙지를 하시면 우리가 디지털 광고 운영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수집하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그 중거점을 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 서비스 혹은 우리 앱의 KPI 분석에 적합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매, 회원가입, 아니면 뭐 첫 구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KPI로 삼을만 하죠. 그게 광고 성과 측정이든 분석이든 모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게시물 댓글 달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벤트들은 물론 댓글 달기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건 그렇게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레벨의 좀 디테일한 액션들까지는 우리가 KPI로 삼지는 않죠. 초반에는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의 KPI 분석 기준으로 이 특정 데이터가 효율적이냐, 적합하냐, 요걸 판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리타겟팅이나 타겟팅 혹은 디타겟팅을 할 때 적합하냐. 이 데이터를 보내면 구매나 회원가입 데이터를 보내면 그걸 통해서 매체사가 조금 더 적절한 타겟팅과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에 있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적합하냐를 판단을 하는 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코호트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지난 큐에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용자들이 이번 큐에 얼마만큼 활성화되었는가. 뭐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일주일 안에 구매를 일으킨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어떻게 더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뭐 높은가 혹은 낮은가 이런 식으로 특정 오디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오디언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연동한 데이터들 조합을 해서 뭐 교집합이나 차집합 혹은 이제 합집합을 통해서 이런 오디언스 세그멘테이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오디언스 세그멘테이션을 만들 때 얼마만큼 적합한가 그 교집합 합집합 조건으로 의미가 있는가 네, 요것들을 고려를 하시게 되면 이 오디언스의 이 이벤트가 이 데이터가 적합한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서비스를 특히 광고 운영을 했을 때 KPI 측정 기준으로 적합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운영, 미디어 운영을 할 때 활용되는 포스트백에 적합한가? 오디언스 세그멘테이션을 만들 때 그 조건 값으로 적합한가? 요 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내서 어떤 기준을 연동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 아이디 중심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디지털 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을 하고 이 디지털 광고 효과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뭐 조금 아직은 좀 개념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꼴로 이제 디지털 광고의 어떤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구조가 더 토대가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과 각종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하면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잘 통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온오프라인 데이터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거버넌스,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에 대한 영역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얼마만큼 잘 케어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 아이디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영역들은 어, 아직까지는 아주 핵심적인 디지털 광고 운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광고의 어떤 효과성,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 고려를 해봤을 때 머지않은 시점에 이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영역들은 꼭 지금은 좀 낯서시더라도 한 번씩 눈에 담고 넘어가시고 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개별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들을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유 고객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가?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웹이나 앱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은 당연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상품 정보라든지 문의 대응, 그 다음에 구매 결과, 뭐 배송 과정, 어떤 결제 정보를 등록했는지 등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오프라인 데이터 통해서 어떤 수준의 방문과 주문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CRM에 활용하고 세그멘테이션하고 고객 프로파일링을 하고 서베이를 통해서 이 고객들을 조금 더 잘 알아가는 과정에 이 모든 일련의 데이터들이 다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의 디지털 활동만 가지고 어, 효율화를 내고 어떤 리포트를 내고 결과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반적인 고객의 어떤 전이들과 이 360도 프로파일들을 통해서 이 결과물들을 해석하고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낯설더라도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 외에 것들을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온라인 온리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산업의 많은 비중들을 이제 온오프라인을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하는 이런 그 기업의 볼륨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합을 할 때, 물론 처음부터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다 확보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어떤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사업 목표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 데이터 연동 계획을 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스크립트나 SDK를 통해서 확보하기 쉬운 온라인 고객 데이터만 먼저 확보를 하고요. 여기서 안정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오프라인 데이터 확보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도 고객의 어떤 서비스 발전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광고의 어떤 풀을 보면 충분히 페이지 단계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모든 단계를 진행하고자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단계를 구분을 해서 구조화를 해서 제안을 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유효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개인정보 보안 관점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 두 가지 부분도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열심히 설계를 해서 연동을 했어요.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서 우리 분석 툴이나 어트리뷰션 툴 혹은 제3의 어떤 툴에 이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데이터들의 어떤 생성 과정이라든지 서비스 구조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유효한지, 다시 말해서 나는 뭐 예컨대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계를 해서 연동하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정말 내가 실제 광고를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시점에 이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으로부터 고객 서비스로부터 이 데이터가 잘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할 때 이제 개인정보이거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준하는 데이터들을 만약에 우리가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정해진 어떤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서 이 데이터 보안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고객사 관점에서는 예전에는 비식별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던 애드 아이디들도 개인정보에 준하는, 다시 말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좀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보안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설계를 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수집 자체가 막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후 단계에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프로덕트 관점인데요. 마케팅 환경 계속해서 고도화되죠. 새로운 기능들 나오고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과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이 마케팅 환경에서 얼마만큼 고도화된 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뭐 CRM 솔루션이나 뭐 AI 솔루션 아니면 어떤 DMP 솔루션에 충분히 더 플러스 알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런 여지들을 우리가 놓치고 고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수집된 이후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뭐 어긋나거나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점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공들여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더 고도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고도화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과정은요,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되게 정교한 설계의 영역입니다. 누가 와서 스크립트 설치하고 SK만 설치하고 배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쁘게 연동되거나 수집되지 않습니다. 마케터 분들이 연필을 들고 설계를 한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사내에 혹은 고객사에 전파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구조대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와 설계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집의 결과는요,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아, 얼마만큼 고도화해서 활용할 수 있어에 대한 영역들은 결국에는 이 마케터 분들의 손, 다시 말하면 마케터 분들의 노력에 정비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 데이터의 영역이 뭐 기술의 영역, 뭐 아니면 뭐 테크의 영역, 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마케터 분들이 직접 뭔가 설치를 하거나 코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설계하시고 지휘를 하시고 필요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건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를 운영하는 담당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목표와 설계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마케터 분들의 노력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